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 철학자 장자는 인간의 몸에 대해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 던졌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어쩌면 그의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천지가 아무리 넓고 세상 만물이 많아도 나는 오직 매미의 날개만 알 뿐이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던 한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마치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듯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매미를 뚝뚝 잡고 있었죠. 대체 그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냥 손재주가 남달랐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자, 이야기는요, 장자라는 책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성인으로 알려진 공자가 숲에서 우연히 한 곱사등이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노인이 보여주는 기술이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은 경이로운 수준이었던 겁니다. 공자가 너무 신기해서 비결을 물었겠죠. 그랬더니 노인이 자기만의 혹독한 수련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막대기 위에 굿을 쌓는 연습만 했다는 거죠. 이게 그의 놀라운 기술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훈련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진짜 비결은 바로 이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자기 몸은 그냥 죽은 나무 토막처럼, 팔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완전히 잊어버리고 온 정신을 딱 하나, 매미의 날개에만 집중시켰다는 거죠. 바로 이 완벽한 몰입상태, 이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신기한 기인의 일화가 아닙니다. 장자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철학적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우화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망형이라는 개념입니다. 글자 그대로 형체, 즉 내 몸의 형태를 잊어버린다는 뜻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 몰입이나 플로우 상태와 아주 비슷해요. 내 몸의 한계나 주변의 시선을 완전히 잊고 내가 하는 일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완전한 정신적 자유를 얻는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망형이라는 아이디어? 이게 당시에는 엄청나게 도발적인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꽉 잡고 있던 주류 사상에 완전히 정면으로 맞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몸이라는 걸 두고 벌어진 두 거대 철학의 대결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한쪽은 잊어버려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완성해야 한다고 하죠. 육아에서는요, 천형이라는 이상을 추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몸을 내면의 덕을 표현하는 그릇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 훌륭한 덕이 안에 꽉 차면 그의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위험 있는 태도나 멋진 모습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사상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장자한테 몸은 잊고 뛰어넘어야 할 대상이었지만 맹자에게는 덕으로 잘 닦아서 완성해야 할 도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적인 인간상도 달라지죠. 장자는 좀 부족하고 어딘가 불완전해 보이는 성인을 이야기하는데 맹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반듯한 군자를 최고로 쳤습니다.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불완전하고 망가진 몸이 반듯하고 완벽한 몸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장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정말 충격적인 사례들을 막 던집니다. 바로 몸은 망가졌지만 모두에게 존경받았던 성인들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놀라운 이야기는 왕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형벌로 한쪽 발이 잘렸거든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제자가 당대 최고의 성인이었던 공자만큼이나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왕태가 직접 한 이 말을 들어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그냥 흙덩이 하나 떨어진 것처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망형의 경지인 겁니다. 그의 정신이 너무나 완전했기 때문에 잘려나간 발 하나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이 왕태에게 그토록 끌렸던 건 바로 그의 내면 때문이었습니다. 공자는 그의 마음을 지수, 그러니까 고요하게 멈춰있는 물과 같다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 흘러가는 물에는 우리 얼굴을 비출 수 없잖아요. 하지만 고요한 물에는 내 모습이 그대로 비치죠. 왕태의 그 흔들림 없는 마음이 사람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던 겁니다. 또 다른 인물인 신도가 역시 발이 잘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높은 재상이 자신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자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죠. 진짜 가치는 이 몸 안의 세계에 있는데 왜 당신은 자꾸만 몸 밖의 껍데기, 지위나 겉모습에만 집착하느냐고요.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논쟁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매일 이 두 철학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천형의 시대에 살고 있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압박감이요. 훌륭한 경력, 행복해 보이는 소셜미디어 피드, 흠없는 외모까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듯한 형체를 요구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두 철학이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두 개의 날개와 같아요. 맹자의 길은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책임의 날개고요. 장자의 길은 실패와 상처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주는 치유의 날개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겉모습의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우리는 어쩌면 내면의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장자가 들려주는 이 잊혀진 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